부산의 한 무도장에서 주말 분위기는 활기찬 웃음소리와 매트 위에서 울려 퍼지는 타격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들은 벽을 따라 늘어선 접이 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곳 구석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벽에 기대 서 있었고 그의 팔은 가슴 앞에 포개져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 61세로 회색 머리를 짧게 깎았으며 몸매는 마른 편이었지만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플란넬 셔츠를 입고 바랜 청바지와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여겼고 아마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시간 때우러 온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새며 있었고 그 고요함이 방 안의 공기를 서서히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젊은 검은띠 무도생들 무리 23세 김민재가 이끄는 그룹은 매트 중앙에 모여 훈련 사이사이에 장난스럽게 웃고 떠들었다. 민재는 검은띠를 단단히 메고 흰 도복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채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서 있었다. 야, 할아버지 그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여기 등록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애들 구경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로부터 날카롭고 무심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몇몇 부모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상황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보였다. 그 웃음소리는 방 안을 메아리 쳤지만 곧 그 속에 숨겨진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팔은 여전히 포개진 채였다. 그의 그 행동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주변을 압도하는 듯했다. 조심해, 다른 무도생 하나 이름이 이태식인 젊은이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혹시 전쟁 때 무술 배운 분 아니에요? 웃음소리가 다시 터졌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억지스러웠고 방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다. 몇몇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노인 쪽으로 향했고 누군가는 속으로 궁금해했다 하지만 박지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그 평온함은 돌처럼 견고했다. 그 평온함 뒤에는 수많은 세월이 쌓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고 그것이 서서히 공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민재가 입가를 살짝 비틀며 말했다. 왜요? 할아버지 여기 올라와서 몇 수 보여주실래요? 우리 좀 재미있게 해주세요. 군중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지만 박지훈은 소매를 살짝 조정하는 동작만 취했다. 그 천 아래로 길고 희미한 흉터가 순간 드러났다가 재빨리 가려졌다.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고 오랜 세월의 증거처럼 보였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냈다. 그는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 없어. 단 3마디뿐이었지만 그 말은 민재의 웃음을 한순간 멈추게 할 만큼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웃음소리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아이쿠 할아버지 민재가 팔을 벌리며 계속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우리 부드럽게 할게요. 그의 말에는 약간의 비꼬임이 섞여 있었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박지훈은 매트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이 민재에게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무언가 깊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룹의 웃음소리가 점점 줄어들었고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마치 찬바람이 스치듯 불편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 긴장감은 점점 커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훈련은 계속되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벽에 기대선 노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14세 소년 강민수 어머니 옆 의자에 앉아 속삭였다. 엄마, 저 할아버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의 말은 작았지만 주변에 퍼지는 듯 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지만 자신도 박지훈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의 시선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측량하고 관찰하는 듯 보였다. 그 관찰하는 눈빛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고 그것이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주 훈련사인 마스터리는 작은 학생의 띠를 매트, 가장자리 근처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그는 박지훈 쪽을 한번 힐끗 바라보고는 다시 일에 집중했지만 그 짧은 시선 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무술을 가르쳐오며 박지훈 같은 사람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무형의 무거운 짐을 지닌 채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짐은 전쟁의 기억일 수도 잃어버린 동료들의 추억일 수도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존재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도발을 이어갔다. 자, 할아버지 설마 겁나신 건 아니죠?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더 얇아지고 억지스러워 보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줄어들고 약간의 불안이 스며들었다. 박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시선이 훈련 매트를 훑었다가 앞바닥에 멈췄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서 있는지 제대로 주의하지 않았다. 그의 자세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중심은 낮았으며 손은 항상 준비된 상태였다. 그 자세는 무도장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실전에서 다져진 것처럼 보였다. 민재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다. 머릿속에 뭐 적고 계세요? 아니면 옛 영광의 날들을 회상 중이신가요? 그룹 친구들의 웃음이 다시 터졌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퍼지지 않았다. 그 웃음은 공허하게 들렸고 방 안에 긴장감을 더했다. 박지훈은 주머니에 살짝 손을 대었다. 그곳에는 작은 금속 물건이 들어있었고 세월로 인해 희미해진 그것은 군대 신분증이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한순간 민재를 오싹하게 만들었고 그 순간 민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도장의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무심코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고 아직 그 이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조용히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전체 방을 바꿔놓고 있었다. 그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훈련의 리듬마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부모들은 더 이상 편안하게 앉아있지 않았고 아이들은 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워 보였다. 마스터리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피어올랐다. 민재의 친구들은 여전히 웃으려 애썼지만 그 웃음은 점점 약해졌고 대신 불안한 시선들이 교차했다. 강민수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다시 속삭였다. 엄마, 저 할아버지의 눈빛 봐요. 무섭지만 멋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다. 박지훈의 흉터, 그 짧게 드러난 순간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누군가는 그것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궁금해 했다. 그 흉터는 전쟁의 흔적일 수 있었고 또는 더 깊은 비밀을 숨긴 것일 수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가볍지 않았고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진 듯 했다. 훈련 소리만이 메아리 쳤지만 그 속에서도 박지훈의 존재가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말보다 더 강력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이제 자신의 도발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더 큰 목소리로 계속하려 했지만 주변의 분위기가 그를 억누르고 있었다. 박지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호흡은 안정되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기억들이 스치고 있었다. 먼 옛날의 전장, 잃어버린 동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를 만든 세월.
그 기억들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태도를 정의하고 있었다. 무도장은 이제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었고 무언가 더 큰 드라마가 펼쳐질 무대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박지훈에게 쏠려 있었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림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마스터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니야.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을 거야. 그의 경험은 그를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었고 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강민수는 흥분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도 이제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룹의 젊은 무도생들은 여전히 장난을 치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대신 불안이 커졌다. 박지훈의 침묵은 그 모든 것을 압도했고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 시작은 느리지만 확실히 방안을 바꾸고 있었다. 웃음은 사라졌고 대신 호기심과 긴장감이 자리를 잡았다. 민재는 자신의 실수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눈빛에는 도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꽃은 곧 꺼질 운명일지도 몰랐다. 박지훈은 여전히 서 있었고 그의 존재는 방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부산의 무도장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훈련장이 아니었다. 김민재와 젊은 검은띠 무도생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들의 장난기 어린 도발은 박지훈의 침묵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매트 위에서 훈련이 이어졌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벽에 기대선 노인에게로 향했다. 민재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매트 중앙으로 나서며 팔을 벌리고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소리쳤다. 자, 할아버지 여기까지 와서 그냥 구경만 할 건가요? 올라와서 한판 붙어봅시다. 재미 좀 보게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지만 그 뒤에 숨은 불안이 살짝 묻어났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터졌지만 이전처럼 활기차지 않았고 공허하게 울렸다. 박지훈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회색 눈동자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무언가 깊은 무게를 담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했고 부모들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으며 아이들은 장난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마스터리 매트 가장자리에서 어린 학생의 띠를 고쳐주던 중 박지훈을 한 번 더 힐끗 보았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무술을 가르치며 말없이 강렬한 존재감을 내뿜는 사람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박지훈은 그런 사람이었다. 한판 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의 속삭이듯. 그리고 나서 사과하세요. 그의 말은 위협이 아니었지만 단호한 약속처럼 들렸다. 민재의 미소가 순간 굳었고 그는 과장되게 허리를 숙이며 장난스러운 태도를 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박지훈은 낡은 신발을 벗고 얇고 오래된 양말 차림으로 매트 위에 올라섰다. 그의 모습은 흰 도복을 입은 무도생들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가 서는 방식은 달랐다. 어깨는 느슨했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어져 있었으며 중심은 완벽하게 잡혀 있었다. 이태식 민재의 친구가 옆에서 속삭였다. 저 자세 뭐야? 여기서 가르치는 거 아냐? 그러나 부모석에 앉아있던 최병호 전직 군인이었던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저건 평범한 자세가 아니야. 준비된 자세지. 최병호는 그 자세에서 군대 훈련의 흔적을 보았다.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언제든 반응할 준비가 된 자세였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매트를 돌며 기회를 노렸다. 그는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며 왼손으로 허를 찌르고 오른발로 낮은 차기를 날렸다. 그러나 박지훈은 몸을 살짝 비틀 뿐이었다. 그 움직임은 너무 작아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민재의 차기는 허공을 갈랐다. 민재는 중심을 잃고 한 발짝 비틀거렸고 방 안에서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지훈은 방역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원래 자리로 돌아와 여전히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도 흥분도 없었다. 민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꽤 하시네 할아버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빠르게 주먹을 뻗으며 박지훈의 어깨를 노렸다. 박지훈은 다시 몸을 약간 틀었고 그의 오른손이 민재의 손목을 스쳤다. 그 접촉은 부드러웠지만 민재의 힘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고 그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매트에 쿵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부모들은 숨을 멈췄고 아이들은 눈을 크게 떴다. 민재는 급히 일어나며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들은 박지훈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땀 한 방울 없이 숨소리조차 변함없었다. 강민수 14세 소년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엄마, 저 할아버지 손도 안 댔어요. 어떻게 저래요? 어머니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지만 그녀도 놀란 눈으로 박지훈을 보고 있었다. 마스터리는 매트 가까이 다가가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박지훈의 움직임에서 무언가를 알아챘다. 그건 무도장에서 배운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오래되고 더 냉혹한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다. 민재는 화가 나고 창피한 마음에 이를 악물었다. 그는 다시 달려들었고 이번에는 더 과감하게 몸을 낮추며 박지훈의 다리를 노렸다. 그러나 박지훈은 다시 한번 거의 우연처럼 보일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의 발이 미끄러지듯 한 발짝 뒤로 물러났고 민재는 다시 자신의 힘에 의해 앞으로 넘어졌다. 이번 넘어짐은 더 아팠고 매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아니라 혼란이 가득했다. 부모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저 사람 싸우는 게 아니라 조종하는 거야. 강민수는 다시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엄마, 저 할아버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스터리는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30년 동안 무술을 가르쳤지만 박지훈 같은 사람은 처음 보았다. 그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모든 동작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고 불필요한 힘을 전혀 쓰지 않았다. 최병호가 아내에게 낮게 말했다. 저 사람 여기서 배운 게 아니야. 저건 전쟁터에서 나온 거야. 그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퍼졌고 몇몇은 고개를 돌려 박지훈을 새롭게 보았다. 박지훈은 주머니에 손을 살짝 댔다. 그곳에는 오래된 금속 물체 군대 신분증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기억이 스쳤다. 산속에서 들리던 바람소리 총알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리고 동료의 마지막 목소리. 그는 숨을 고르며 현실로 돌아왔고 그의 눈은 여전히 민재를 향해 있었다. 민재는 이제 웃음을 잃었다. 그는 다시 시도하려 했지만 그의 동작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그는 박지훈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매번 같은 결과였다. 박지훈은 그저 몸을 살짝 움직였고 민재는 매트에 쓰러졌다. 방 안의 긴장은 이제 절정에 달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더 이상 장난치지 않았고 부모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들은 이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박지훈은 단지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더 큰 존재였다. 민재의 친구들은 이제 조용해졌고 그들의 눈에는 불안이 깃들었다. 이태식이 민재에게 속삭였다. 야, 저 할아버지 이상해. 조심해. 하지만 민재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그는 창피함을 이기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박지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침묵은 이제 방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마스터리는 팔짱을 풀고 천천히 매트로 다가갔다. 그는 박지훈의 눈을 보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오랜 세월 고통, 그리고 생존의 흔적.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존경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대단해요. 그의 말은 방 안의 분위기를 대변했고 이제 모두가 박지훈이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무언가는 곧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호기심과 긴장이 그 자리를 채웠다. 민재는 다시 한번 시도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아니라 망설임이 가득했다. 박지훈의 침묵은 이제 그 자체로 언어가 되었고 그 언어는 모두를 압도하고 있었다. 부산 무도장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김민재는 세 번째로 매트에 쓰러진 뒤 얼굴이 붉어진 채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다. 대신 혼란과 약간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여전히 침착한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조롱도 없었다. 단지 고요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 평온함은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했고 무도장은 이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부모들은 숨을 죽이고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심지어 가장 장난기 많던 학생들조차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재는 다시 일어서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입가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도전하려 했지만 그의 동작은 이제 조급하고 불안정했다. 그때 부모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최병호 전직 군인이었던 그는 지팡이를 손에 쥔 채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알아.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민재는 매트 위에서 멈칫했고 그의 눈은 최병호와 박지훈 사이를 오갔다. 최병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을 이었다. 박지훈 특수부대원이었지. DMZ에서 80년대에 그들은 당신을 DMZ의 그림자라고 불렀어. 그의 말이 방안을 가르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몇몇 나이든 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젊은 무도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그들조차 이 순간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최병호는 계속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내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당신 이름이 보고서에 나왔었지. 불가능한 임무,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작전들. 당신은 그걸 해냈어. 당신 팀이 살아남았고 다른 이들을 구했지. 그는 말을 멈추고 박지훈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마치 그 기억이 너무 무거워.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듯 했다. 마스터리는 매트 옆에 서서 팔짱을 푼 채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단단했지만 눈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깃들었다. 그는 30년 동안 무술을 가르쳤지만 박지훈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확했고 모든 동작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민재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듯 했다. 그는 박지훈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깨달음과 두려움이 들어섰다. 그는 낮게 말했다. 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존경심이었다. 박지훈은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는 반박도 인정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다시 주머니로 갔고 그곳에 든 오래된 군대 신분증을 만졌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비무장지대의 차가운 밤, 총알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리고 쓰러진 동료의 마지막 숨소리. 그 신분증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동료, 그가 잃은 형제의 것이었다. 그는 그 기억을 20년 동안 가슴에 묻고 다녔고 지금 이 순간 그 무게가 그의 손끝에서 느껴졌다. 무도장은 이제 완전히 고요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깊은 존경심이 방을 채웠다. 강민수 14세 소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엄마, 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도 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다. 부모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저 사람 그냥 노인이 아니야. 또 다른 이는 말했다. 저건 무술이 아니야. 저건 생존의 기술이야. 마스터리는 천천히 매트로 다가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제 그만. 여기서 배워. 그의 말은 민재에게뿐만 아니라 방 안의 모두에게 전해졌다. 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방 안을 한번 훑었다. 그 시선에는 자만도 승리의 기쁨도 없었다. 단지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의 손은 다시 소매를 만졌고 그 아래로 희미한 흉터가 순간 드러났다.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흔적, 살아남은 자의 증표였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도전의 불꽃이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존재였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무거웠지만 그 무거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비롯되었다. 최병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지팡이를 무릎 위에 얹었다. 그의 눈은 멀리 있는 듯 했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저런 사람은 흔치 않아. 저 사람은 전설이야. 그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퍼졌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박지훈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강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엄마,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강하지만 조용한 사람. 그의 말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스터리는 박지훈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 담긴 것을 읽으려 했다. 그는 그 시선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했다. 존경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박지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침묵은 이제 방 전체를 지배했다. 그는 단 한 번의 말,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두를 바꿔놓았다. 무도장은 더 이상 예전의 무도장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장난치지 않았고 부모들은 더 이상 수군대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박지훈을 보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그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민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 그는 박지훈을 다시 쳐다보았고 그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박지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은 모든 것을 끝낸 듯했다. 방 안의 긴장은 이제 풀렸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새로운 감정이었다. 존경심, 경외감, 그리고 깨달음.
박지훈은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그곳에 든 신분증을 만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어두운 밤, 차가운 바람, 그리고 동료의 마지막 미소. 그는 그 기억을 가슴에 묻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의 자세는 흔들림 없었다. 무도장은 이제 그의 무대였고 그는 단 한 번의 등장으로 모두를 바꿔놓았다. 부산 무도장은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매트는 여전히 같은 매트였고 공기에는 여전히 땀과 나무, 광택제 냄새가 감돌았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변화가 방 안에 깃들었다. 학생들은 문을 들어설 때 더 조용히 걸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으며 동작은 더 신중했다. 심지어 가장 활기찬 아이들조차도 전보다 얌전해졌다. 마치 무도장 자체가 깊은 교훈을 흡수한 듯 했다. 김민재는 아침 일찍 도착해 처음으로 자진해서 바닥을 쓸었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으며 눈은 종종 문 쪽을 향했다. 박지훈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박지훈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스터리는 그날 밤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한 번이라도 수업을 가르쳐줄 수 있겠냐고. 박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내 인생에서 이미 충분히 가르쳤다. 리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박지훈 같은 사람을 이해했다. 그들은 보여주기 위해 사는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보호하고 생존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 몇 주가 흘렀고 무도장은 일상을 되찾았지만 박지훈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민재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고 말하기 전에 귀 기울였다. 다른 학생들도 달라졌다. 그들은 더 똑바로 섰고 공격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다. 마치 박지훈의 침묵이 그들에게 사고의 여유를 가르친 듯했다. 무도장 벽에는 작은 군대 신분증이 걸렸다. 문 위에 조심스럽게 고정된 그것은 빛 아래 희미하게 반짝였다. 아무도 그것을 만지지 않았고 감히 손대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아래를 지나는 모든 이는 그 무게를 느꼈다. 최병호 전직 군인은 자주 무도장에 돌아왔다. 늘 같은 구석 의자에 앉아 지팡이를 무릎에 얹고 조용히 훈련을 지켜보았다. 그는 왜 자꾸 오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저 멀리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에 잠긴 듯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박지훈과 같은 세월을 겪은 이들만 아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박지훈은 그 이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끔 늦은 밤 누군가는 그가 무도장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손은 재킷 주머니에 찔러 넣고 걸음은 느리고 꾸준했다. 그는 멈추지 않았고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재에게 그날 밤의 기억은 상처였다 하지만 부끄러움의 상처가 아니라 변화의 흔적이었다. 그는 자만심에 손을 댔고 전쟁을 몸에 새긴 손에 의해 겸손을 배웠다. 그 기억은 그의 말 동작 매트 위에 숨결 하나하나를 이끌었다. 그날 밤을 목격한 이들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간직했다. 한 남자가 세상에 강요당할 때까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던 이야기, 승리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깨우치기 위해 싸웠던 이야기. 무도장은 이제 더 겸손하고 더 날카로웠으며 영원히 바뀌었다. 문 위의 신분증은 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고 박지훈이 남긴 침묵의 진실이었다. 그 진실은 무도장을 지키며 그곳을 지나는 모든 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민재는 매일 그 신분증을 바라보며 자신이 배운 교훈을 되새겼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박지훈이 남긴 선물이었다. 무도장은 이제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새롭게 정의된 공간이었다.